그만한 부피의 그런데 일선병원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다. 양자에서 기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19살짜리 환자였고요. 교통사고로 내원 직전 거의 사망 상태로 도착해서 중환자실에서 뇌사 판정을 내리고 환자에게 어떠한 지금 마지막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저도 주치의로서 물론 안타깝겠지만 굉장히 건강한 그러한 아이였고 또 그 아이의 부모도 좋은 일에 동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의사를 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기증에 장기 기증에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사망까지는 시간이 약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처의 대학병원과 인근 수도권에 있는 모든 병원들을 저희가 연락을 취해봤습니다만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환자와 그러한 수송 수단이 없다는 문제로서 저희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뇌사자의 경우 그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식을 위해 옮기다가 심장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장기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뇌사자를 이송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일선병원 의사들은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고 말한다. 저희도 교통사고 신호 지켜가면서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료진 119가 앰뷸런스가 후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병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소방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 헬기를 지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의사의 윤리와 어떠한 의무감으로서 사명감으로서 이겨내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장기 기증의 시작에서 장기 이식까지 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일선병원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요즘은 상당히 홍보 많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얘기를 꺼냈을 때 협조적입니다. 환자분들도 굉장히 동의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의사를 제가 물어보는 과정 중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식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시스템은 전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선된 게 없습니다. 장기 기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인 오피오. 오피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기 기증률을 자랑하는 미국 장기 기증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오피오의 경우 남부 플로리다의 모든 병원들과 연결돼 있어서 장기 기증자 수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인구 550만 명인 이 지역 오피오를 통해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는 140명. 우리나라 전체 장기 기증자와 비슷한 숫자다. 장기 기증자의 수를 늘리면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들의 수를 늘릴 수 있고 대기자 명단에 있는 환자들의 수는 줄일 수 있죠.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의 수도 줄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기증 지원 조직과 일선병원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총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실려오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의료진들은 우선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 후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 못지않게 미국 의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다가 만약 잠재적 뇌사자로 판단될 경우 오피오의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다. 한 통의 전화를 거는 것으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일선 의사의 역할은 간단하게 끝이 난다. 병원에 연락을 받고 장기 기증 지원 코디네이터가 급하게 도착했다. 이제부터 뇌사자 관리를 도와주고 기증자 가족들을 배려하는 일, 그리고 장기 적출과 이식에 관련된 모든 연결 업무는 오피오 소속인 전문 코디네이터의 몫이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수혜자의 병원 의료진들이 장기 적출을 위해 급하게 출동했다. 장기 이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병원 구급차가 아니라 오피오, 즉 장기기증 지원 전문 조직에서 지원하는 차량이다. 오피오를 통한 빠른 네트워킹과 지원은 장기기증의 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이는 장기이식의 증가로까지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뇌사 판정을 내리고 OPO에게 전화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의 전부죠.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하는 어려운 일은 코디네이터들이 진행합니다. 그에 비하면 제 일은 쉬운 편이죠. 장기 기증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의 시작은 뇌사자가 발생하는 병원에서부터다. 따라서 의료진과 뇌사자 가족들을 돕는 코디네이터와 연결 시스템이 뇌사자 발생 병원에서부터 작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장기 기증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밤공기를 가르며 달려오는 구급차.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작년 한 해 뇌사 기증자 수는 141명. 이 정도의 기증이 가능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증자들의 희생 덕분이다. 하지만 이식 대기자 수는 1,316명.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송만섭 씨는 일상에서 자꾸만 벗어나려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식당 일에 온 마음을 쏟는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들 대현이를 떠나보낸 지 이제 몇 달. 아버지는 대현이의 목소리와 그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장사하다가 야 대현아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두 애가 있는데 가까다 이제 엄마를 다 오는 거예요. 배 이름이. 그래 내가 왜 그러지? 그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열아홉 살 대현이. 대현이는 이제 막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간 대현이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곧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냥 그대로 가슴에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도 착했던 아들. 대현이의 부모는 아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슴에 묻기 위해 장기 기증을 선택했다. 그렇게 하자고. 저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애기가 좀 이렇게 재밌게 이제 19이 나오면은 좀 그렇게 살지는 못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대학교도 다니고 싶은 그런 거리도 있었으니까 그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다시 학교도 다니고 그랬으면 썩더라고요.